네, 지금부터 K셋 인적성 검사 정격 개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제가 직접 시험을 보고 온 다음에 시험 준비할 때 생각보다 정보가 너무 없어서 예상했던 것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이건 다음 시험 보는 사람들은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 같은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인적성 검사의 특징이라고 하면 오답 감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고 막 찍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문제만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 요 시험에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응답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거기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만약에 2번, 4번 중에 둘 중 하나가 답이다. 그럼 그냥 찍고 50%니까 찍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2개 중에 아리까리 할 때는 찍고 문제를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인적성 검사다 보니까 이제 인성 검사에서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는 둘 중 하나 선택을 하게 되고,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선지 중에 하나가 정답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지에 낙서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종이를 주시는데, 저희 이제 수리 문제 풀거나 이럴 때 거기다 풀라고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필기용 종이가 따로 지급이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안 하려고 최대한 애를 썼는데 너무 막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모르고 문제지에 좀 낙서를 했어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불이익은 따로 없었다. 그래서 최대한 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룰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인적성 검사에 되게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는, 시험 전에 인적성 검사 대충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하고 예시 문항을 보여주세요. 예시 문항을 보여주는 게 각 영역 전에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모든 전부가 시작하기 전에 적성 검사의 6가지 영역은 대충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그냥 책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빨리빨리 넘어가시면서 그냥 내가 잘 풀 수 있는 거가 무엇인지 빨리빨리 체크하시는 게 필요해요. 시간 많이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쭉쭉 넘기면서 문제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이런 느낌, 이건 풀어야지, 안 풀어야지 라고 빠르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봤던 인적성 검사 중에 제일 시간 압박이 심합니다. 정말 초단위로 풀어야 되고요. 제가 공기업 준비생이니까 NCS도 준비를 하는데, 정말 이거는 시간 압박이 너무 심해서 그냥 말씀은 80%를 맞게 시간을 주신다는데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막 풀다가 지쳐서 그냥 막 시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영역별로 초시기를 재주시면서 시작 끝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시다가 틀렸을 때 마킹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너무 문제 푸는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칠했다가 여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면 대충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다 일단 색칠을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검사에서 얘를 수정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영역이 준비되어 있어요. 언어, 수리, 사무지각, 추리, 상황대처, 직무종합, 상식. 총 이렇게 6개의 영역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인성검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격과 관련된 지문,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다 했을 때 그냥 예, 아니면 혹은 아니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마킹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고, 20분 정도 150문제. 이거 시간이 굉장히 널널하셔서 편하게 푸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의 특징은 여기까지고, 일단 적성검사부터 시험을 본 다음에 인성검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시험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맨 처음 보는 건 언어예요. 언어고 40문제에 5분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시간인 거죠. 그냥 진짜 초단위로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 유형으로는 뭐가 있냐? 한자,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글의 주제, 이게 긴 줄글을 주고서 이 주제가 뭐냐 이렇게 해서 4개 있는 거, 이런 거고, 유의어랑 반의어, 관계에 대해서 다음 중 관계가 다른 것은 하고 이렇게 4개가 나와져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이 3개는 같은 건데 이거 하나만 다르냐면 요게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속담이나 한자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 이런 것도 나와요.
그리고 또 나왔던 게 뭐 예를 들면은 단어를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제시해 놓고 이 단어들과 연관이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서 뭐 정답이 가을이었으면 여기서 뭐 낙엽, 뭐 할로윈, 가을에 할로윈이 있으니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적어 놓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런 관용적 표현 이런 거 그냥 딱 봤을 때 떠오르면은 체크하고 아님 말고 버렸고요. 그냥 한글이 아닌 모든 걸 버렸어요. 한자 나오면 다 버렸어요. 한자 나오면 다 버렸고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는 그냥 눈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풀고 모르면 이것도 버려야죠. 그리고 이제 유의어 반의어 같은 거 다 챙겨 풀고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바로 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부터 다 쳐내고 안 푸는 거 다 제에서 쳐내서 그럼 남은 게 이런 줄줄 막 줄줄줄 있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맨 마지막에 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걸 먼저 풀고 안 풀 건 버리고 그 남은 시간으로 긴 거를 푸는 이런 식으로 언어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수리인데요. 수리 같은 경우에 30문제 문제수 줄고 시간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촉박하죠. 그래서 요럴 때도 이제 버릴 거 확실하게 잘 버리는 게 중요해서 문제 유형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기본 산수 계산, 자료 해석, 빈칸에 알맞은 기호 넣고 수 대수 비교하고 확률. 근데 기본 산수 그냥 진짜로 뭐 몇 더하기 몇 뭐 이런 거가 뭐가 더 큰가 막 대수 비교도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24, 뭐 3은 27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럼 플러스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쉬운 문제들이 나온다는 점 간단한 산수 문제들. 근데 보통 세 자리 더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세 자리 정도 더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때는 저는 그러면 잡고 가야 됐던 게 기본 산수 챙겨서 갔고요. 수 대수 비교 챙겨서 갔어요. 그리고 빈칸에 알맞은 기호 챙겨서 갔어요. 단 이걸 챙겨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풀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버려야겠죠. 당연히 그냥 풀다가 너무 오래 걸린다면 바로 버리는 겁니다. 이 시험은.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뭐 자료 해석이라든가 확률 문제를 했는데 확률 거의 뭐 한 문제 풀고 자료 해석 뭐 그냥 아예 못 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완전 버리고 나머지 것들만 챙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리를 지나서 이제 사무지각인데 얘가 되게 재밌어요. 사무지각이 정말 뭐 1차원적인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문제에서 6분을 주는데 뭐 예를 들면 1, 2, 3, 4 1, 2, 2, 4 이렇게 돼 있고 문제가 뭐 여기서 같은 거의 개수는 만약 같은 거의 개수라고 하면은 하나, 둘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네요.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라고 되어 있는 그 선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다른 거를 몇 개인가 그러면 하나죠. 그래서 하나라는 선지를 선택하시면 되는 요런 좌우 비교해서 같은 거와 다른 거 찾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알파벳 대응하는 숫자 제시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A가 1이라 생각하고 B가 2라고 생각하고 C가 3이라 생각하잖아요. 이제 평소에는. 근데 여기서는 뭐 A는 5고 B는 6이다. 그럼 C는 얼마인가? 7이겠죠? 뭐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순서 관계만 다 보면 근데 이렇게 나온 것도 있었고 이렇게 나온 것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알파벳으로 나온 거 다 안 적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뭐 이렇게 안 꼬아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걸 다 못 외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다 이걸 쓰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쭉 쓰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생각해서 그냥 얘는 아예 버렸고요. 그냥 영어 나오는 거 다 버리고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풀었어요. 좌우 비교해서 같은 거 몇 개인지 다른 거 몇 개인지 찾는 거. 근데 이게 물론 기호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하트 뭐 이렇게 이게 스페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기호로도 나와 있고 막 글씨로도 나와 있어요. 막 가, 갸, 거, 막 가, 막 거, 겨, 막 이렇게 해서 다른 거 찾고 이런 거. 그리고 물론 알파벳으로도 나와 있어요. A,
B, 뭐 A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양손 쓰셔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틀릴 때마다 세거나 같을 때마다 숫자 세면서 푸시면은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하나 챙기고 다 버렸다. 근데 이건 그냥 저의 케이스니까 그냥 난이도나 문제 유형이 이렇다는 거 정도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리가 왔는데요. 추리가 40문제 7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말 전략을 잘 세워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간 걸리는 문제, 잡아먹는 문제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 추리야말로 누가 잘 버리냐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열 추리, 도형 추리, 논리가 나오죠. 이제 뭐 3단 논법처럼 논리가 나오기도 하고 뭐는 어떻다 해서 그 단서들로 몇 개가 조합돼서 막 나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명제 문제 푸는 거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칙연산이 포함된 법칙하고 알맞은 값 구하기, 뭐 여기서의 더하기의 의미는 뭡니다. 여기서의 빼기의 의미는 뭡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계산했을 땐 얼마가 나오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유형이 나왔는데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안 풀었어요. 저는 안 풀고 일단 이 문제 그냥 완전 그냥 버렸어요. 시간 너무 어려워요. 버리고 수열 추리랑 도형 추리는 딱 봤을 때 알겠으면 하고 딱 봤을 때 모르겠으면 안 해요. 예를 들면 저희 수열 추리 뭐 해보면 제일 먼저 뭐 더해보고 막 빼고 뭐 건너 띄워가지고 해보고 하잖아요. 그냥 요 정도 해보고 안 보이면 버렸어요. 네, 안 보이면 버렸고, 도형 추리도 그냥 몇 번 뭐 이게 뭐 칸이 옮겨갔나 뭐 색이 반전됐나 뭐 이렇게 몇 개만 보고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럼 버렸어요. 그래서 쉬운 수열과 쉬운 도형 추리만 하고, 제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했는데 논리 이 명제 문제가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쉬운 문제가 뭐냐면 대우 문제. 세 줄이 나와 있어요. 세 줄이 나와 있고 여기서 뭐 이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조가. 그래서 이걸로 뭐 A는 B다. 뭐 B는 C다. 뭐 이런 식으로 준다면 저희는 A가 C겠네?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요렇게 이어지는 문제들을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그냥 A가 있고 B가 있고 뭐 이렇게 뭐 B 다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워졌을 때 대우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우로 연결되는 것들을 두 번째로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두 개만 건지고 다 버렸어요. 네, 다 버렸고 더 어렵게 뭔가 조합해야 되는 것들 다 버렸어요. 사실 근데 저는 대우까지 바라지도 않고 이것만 다 잡아서 푸셔도 많이 푸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는 수열하고 도형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버릴 것들을 뭔지 추천을 드렸고요. 마지막 상황 대처인데요. 이거는 그냥 뭐 버리는 팁이 모르면 버리면은 시간이 끝나 있어요. 네, 아는 것만 열심히 푸시면 시간이 끝나 있는데 그 이유가 6분밖에 안 주거든요. 30문제인데. 그리고 글이 엄청 길어요. 막 이렇게 길어요. 뭐 예를 들면 뭐 A 대리가 뭐를 하다가 지각을 했는데, 아니면 뭐 파일이 날아갔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친구한테 말해야 된다, 뭐 상사한테 말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주어주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누가 빨리 읽고 빨리 푸느냐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긴 문제를 읽으시기보다는 짧은 것부터 빨리빨리 쳐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 풀 수 있는 난이도예요. 직무 조합 상식인데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랜덤이에요. 문제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들, 사전 지식들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40문제 5분이고요. 모르는 거 다 버리고 풀면 시간이 어쩌면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랜덤한 난이도고, 뭐 경제, 한국사, 회계, 컴퓨터 활용 능력, 이거 외에도 그냥 상식 같은 게 다 나와요. 이게 뭐지, 뭐 비즈니스 매너나 뭐 이런 상식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와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진짜 이거는 뭐
버리는 팁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모르면 안 풀고 빨리빨리 넘기고 아는 것만 풀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경제 학과인데도 경제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모르는 경제 다 버리고 아는 경제 챙기고 공기업을 준비하니까 한국사 공부했어서 한국사 챙기고 또 전공 공부 회계에서 회계 챙기고 근데 회계 문제 좀 어려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회계 몇 문제 못 풀었던 것 같고 커말도 해서 커말도 좀 하고 비즈니스 매너도 그냥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좀 몇 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진이 다 빠져가지고 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게 막 초를 다투면서 하니까 정말 막 저는 심지어 이제 마킹 막 밀려 쓰고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문제를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쭉 푸는 게 아니고 1번 풀고 3번 풀고 5번 풀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서 4번 풀고 이런 식으로 푸니까 마킹 실수를 막 밑에다가 하고 위에다가 하고 막 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마킹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인 바로 쉬어가는 인성검사입니다. 인성검사는 사실 난이도 되게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은 성격 관련 문장을 제시해준 다음에 그냥 예,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이죠. K-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문장 자체를 2개를 주고 뭐가 더 맞는지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어려워요.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시간은 사실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인성검사 시작하면은 이때 적성검사 다 수정을 하시면서 다만 이제 무조건 모든 시간 안에 이 150문제는 다 풀어주셔야겠죠? 그래서 답을 빨리 수정을 하고 이제 인성검사 빠르게 체크 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음표가 있는 이유는 사실 20분이 넘어도 그냥 시간을 주세요. 그냥 뭐 다 푸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실 체크를 안 하면 손해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같은 시간을 다르게 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험 본 곳에서 제 시험 후기는 이랬다 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K셋에 대한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일단 저는 이 K셋을 준비할 때 G셋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나온 유형들은 명제 빼고 사실 도형추리? 네, 도형추리랑 명제 빼고는 딱히 도움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제가 유형을 말씀드렸으니까 유튜브에 이런 유형들 검색하시면 다 나오잖아요. 빨리 푸는 방법들, 팁들. 그런 걸 좀 차라리 그냥 책 안 사시고 연습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유형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그냥 팁을 연습을 해가시고 다음 편 제가 이제 K셋도 봤지만 K-테스트도 봤거든요. 대한항공회의소에서 하는 K-테스트. 그래서 요거는 심지어 2번을 봤어요. 근데 이게 얘는 그래도 생각보다 정보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K-셋은 진짜 정보가 하나도 없고요. 얘는 정보가 좀 있는 편이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해놨던 거를 혹시 글로 보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를 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정보 전달에 글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칩보 화이팅 하시고 칩보 아니더라도 뭔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시험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다 화이팅 하시고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